야, 여러분 T3 채널 오셨어요? 오늘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가져왔거든요. 구독이랑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딱 해주시면 나중에 후회 없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테슬라 샀는데 집에서 충전을 못한다? 이거 생각보다 엄청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예요. 특히 아파트나 빌라, 타운하우스 같은 임대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은요. 슈퍼차저 있잖아요. 테슬라 전용 급속 충전소. 그거 맨날 나가서 쓰다 보면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도 비용이고 솔직히 좀 피곤하거든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 조이 클랜더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분 포기 안 하고 결국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그 과정이 진짜 디테일하고 현실적이라서 제가 직접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테슬라 모델 Y 프리미엄 올휠 드라이브예요. 쉽게 말해서 테슬라 라인업 중에서도 꽤 상위 트림이죠. 가격도 5만 달러짜리 차이입니다. 차 사면서 충전 문제를 안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조이는 차 사기 전부터 이미 이 문제를 예상했어요. 그래서 차를 구매하기도 전에 자기가 사는 타운하우스 단지 관리사무소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단지에 EV 충전 시설 도입할 계획 있냐? 나 도움 줄 수 있다.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 여러 솔루션 알고 있고 새로운 세입자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요. 이분 단순히 요청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설득까지 시도한 거잖아요. 근데 몇 달을 기다려도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고 결국 2024년 8월에 그냥 테슬라를 샀어요. 답이 오든 안 오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는 마인드로요. 이 결단력 저는 좀 멋있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진짜 디테일이 시작돼요. 타운하우스 단지 주차 구조를 상상해 보세요. 보통 이런 곳은 지정 주차 구역이 있는데 내 주차칸이 반드시 내 현관문 앞에 있지 않아요? 조이 경우가 딱 그랬어요. 본인 지정 주차칸이 내 집 앞이 아니라 옆집 현관문 앞에 있는 구조였거든요. 이게 왜 문제냐면 집 안콘센트에서 충전 케이블을 뽑아서 차까지 연결하려면 거리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테슬라 기본 제공 모바일 커넥터의 길이가 20피트 약 6m 정도예요. 근데 조이 상황에서는 최소 30피트 거의 9m 이상이 필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옆집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서 낮 동안은 옆집 앞 주차칸을 쓰는 거였죠. 낮에 비어 있을 때 잠깐 거기다 세우고 충전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건 진짜 임시 방편이잖아요. 이웃이 없을 때만 가능한 거고 밤새 충전하면서 천천히 배터리 채우는 건 불가능한 구조예요. 게다가 콘센트를 220V에서 240V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임대주택 특성상 쉽지 않았어요. 결국 내 고정 주차칸에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커넥터를 그냥 쓰면서 옆집 주차칸 이용하는 방식. 이미 설명했듯이 그 자리가 항상 비어 있는 게 아니니까 안정적이지 않아요. 사실상 포기한 옵션. 두 번째는 8게이지나 10게이지 연장 케이블을 사는 방법이에요. 일반 연장선 아니고 고전압, 고전류를 버틸 수 있는 두꺼운 전선이에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구하기도 쉬워요. 실제로 조이 주변 전기기사 친구들도 처음에 이걸 권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케이블을 쓰면 모바일 커넥터 자체가 잔디밭이나 바닥 위에 놓이는 상황이 생겨요. 테슬라 공식 모바일 커넥터가 약 300달러짜리 장비거든요. 그게 바닥에 굴러다니면서 이슬 맞고 동네 개한테 물리고 비 맞고 이건 좀 아니잖아요. 5만 달러짜리 차 충전하는 장비가 그렇게 방치되는 게 썩 내키지 않았던 거죠. 세 번째가 최종 선택한 방법인데요. NACS to NACS 연장 케이블을 쓰는 거예요. NACS가 뭐냐면 테슬라가 개발한 충전 규격으로 노스 아메리칸 차징 스탠더드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서 테슬라 충전 포트와 커넥터 규격인 거고 이 포맷 그대로 연장선을 만든 제품이 존재하는 거예요. NACS 연장 케이블은 아마존에서도 팔아요. 근데 조이는 아마존 제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5만 달러짜리 차에 꽂는 장비인데 출처도 불분명한 저렴이 케이블을 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다른 테슬라 오너들이 추천하는 걸 찾아봤고 결국 A2Z라는 브랜드 제품을 골랐어요. 오너 커뮤니티에서 평판도 좋고 검증된 제품이라는 후기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추가로 이 케이블이 16피트 약 5m 길이의 연장선을 제공해줬어요. 모바일 커넥터 20피트에 이 16피트를 더하면 총 36피트, 거의 11m가 되는 거잖아요. 필요했던 30피트를 충분히 넘는 길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방식의 장점이 뭐냐면 모바일 커넥터가 바닥에 놓일 필요가 없어요. 집 안 콘센트에서 모바일 커넥터를 꽂고 거기서 NACS 연장선을 이어서 차까지 연결하는 구조니까요. 케이블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깔끔하고 장비 보호도 되는 거예요. 설치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집 콘센트에 모바일 커넥터 꽂고 모바일 커넥터에 NACS to NACS 연장 케이블 연결하고 그 끝을 차에 꽂으면 끝이에요.
조이는 이걸 처음 연결했을 때 바로 작동했다고 해요. 별도의 세팅이나 설정 없이 바로요. 그 느낌이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자, 첫 번째는 도난 문제예요. 야외에 케이블이 노출돼 있으면 타겟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구리전선 도난이 흔한 지역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해요. 조이는 충전 안 할 때는 케이블을 들고 들어가고 밤에 충전할 때는 링 카메라로 케이블이 보이도록 세팅해놨어요. 본인 동네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아서 크게 걱정은 안 한다고 했지만 지역마다 다르니까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두 번째는 케이블 보호대에 케이블이 인도나 보도를 가로질러 지나가면 사람이 밟거나 걸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이는 하드웨어 가게 대신 아마존에서 케이블 커버를 구매했어요. 두꺼운 게이지의 NACS 연장 케이블도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제품으로요. 추가로 모바일 커넥터 쪽 케이블에도 커버를 하나 더 살까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빠르지 않아요. 테슬라 공식 발표 기준으로 일반 가정용 콘센트 110V2에서 120V 연결 시 모바일 커넥터는 시간당 3마일에서 5마일의 주행거리를 충전해줘요. 조이도 실제로 이 정도가 맞더라고 했고요. 배터리 30%에서 80%까지 채우려면 24시간이 훌쩍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긴 한데 조이 시각은 이래요. 차가 주차되어 있는 시간 동안 그냥 세워두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충전되는 게 낫다는 거죠. 실제로 이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주행거리를 추가했다고 했어요. 느리지만 의미는 충분히 있는 거예요. 220V에서 240V 업그레이드를 했으면 훨씬 빠르게 충전됐겠지만 임대주택에서는 그게 쉽지 않으니까요. 앞으로 더 지켜볼 것들, 조이가 이 글에서 앞으로 업데이트하겠다고 한 것들도 있어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르는지, 혹시 충전하면서 트러블 슈팅할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웃이나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지, 이게 의외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임대주택에서 케이블을 인도에 깔고 야외 충전 설비를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게 관리 규정에 저촉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이도 본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속으로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결국 하나예요. 완벽한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서 실행하는 거예요. 임대주택이라는 제약주차 구조의 문제, 콘센트 업그레이드 불가 상황에서도 결국 방법은 나왔거든요. NACS2 NACS 연장 케이블 하나가 그 답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T3 채널 구독이랑 좋아요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